자, 오늘은 점선명 각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뭐냐면요. 도형에 대한 그 첫 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첫 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구성 요소, 도형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그것부터 소개 좀 드리고 얘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림이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수학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은 특별한 것들이 있겠죠. 뭐 평면 도형, 뭐 입체 도형,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거는 도형의 이제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먼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서 가장 크게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 요소가 점이라는 게 먼저 하나 있습니다. 점. 점이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얘는 크기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을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찍거나 이 점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됐죠? 아이고. 그래서 점이라는 거는 요거는 크기는 무시합니다. 뭘 무시한다고요? 크기는 무시합니다. 점은 크기를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 점은 그러면 뭐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점은 그러면 어디다 써요 이렇게 될 건데 이 점이라는 거는 크기는 이제 무시하지만은 일단 점 자체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써봤어요?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한번 요 점을 이렇게 한번 찍어봤죠. 찍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1,2다 라고 하면은 여기 1,2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해봤을까요? 당연히 위치에 대한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점은 중요한 게 위치에 대한 얘기들은 무조건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위치에 관한 표시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데 지금 이제 요 도용할 때는 뭐 마찬가지로 위치를 표시한다. 잠깐만요. 잠깐만. 위치라는 내용이 표시하는 게 아니고 위치라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중요하게 얘기된다. 라고 점에서는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점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점들이 여러 개 모여 있다라고 봅시다. 그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모여 있다 그랬을 때 이런 이제 도형이 하나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또는 어떻게 되냐면 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하나의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선이라는 건 직선뿐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곡선들도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은 점이 지나간 자리라고 이제 얘기되는데, 그러니까 점이 모여서 뭐가 된다? 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이 모여 뭐가 된다? 선이 된다. 선을 구성한다. 자, 그러면 점이 모여서 선을 구성하게 되는데, 이 선이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선이잖아요. 이런 것도 선이고, 이런 것도 선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3이다. 이런 삼각형의 길이가 3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것도 도형은 지금 적지 마세요. 길이가 3이다. 라고 했을 때, 선에서는 당연히 뭐가 중요하냐면은, 길이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뭐에 대한 얘기? 길이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반드시 따지게 되겠죠. 길이를 따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치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하게 되죠. 위치에 대한 얘기. 이 위치에 대한 얘기는 이제 2학년 과정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뭘 배워봤냐면은 이런 걸 배웠어. 그림을 지금 그리지 마세요. 이런 이제 정비례 그래프를 나중에는 이제 옮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옮기게 되면 얘네들의 이제 함수를 이제 뭐 이제 관계식을 이제 잡는 작업들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들도 마찬가지로 위치에 대한 얘기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이 있는데 그럼 선이 움직인 그러니까 이 책에는 이제 선이 움직인 자리는 면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면 자체도 마찬가지로 선이 모여 면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면을 구성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면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여러 가지 선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나중에는 많이 모이게 되면 하나의 뭐가 만들어질까요? 이런 평면들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면은 지금 중학교 과정에서는 뭐 위치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요. 뭐 길이에 대한 얘기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 가서 얘기하고요. 면은 기본적으로 길이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치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면 같은 경우는 제한적일 때 넓이에 대한 얘기들은 하겠죠. 넓이라 그러면 어떤 제한적인 요런 면일 때 요런 면이 있을 때 뭐 길이를 가지고 됐습니까? 요런 길이를 가지고
넓이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넓이 얘기. 위치 얘기는 중학교에서는 그닥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도 이제 길이는 맞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길이. 요 길이. 길이도 이제 본다라고 보세요. 그 다음에 채라는 게 있는데, 채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선이 모여가지고 이제 입체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는, 뭐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입체다라고 보시고요. 이 채는 면이 모여서, 뭐가 모여서? 면이 모여. 면이 모여 채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도형이라 그러면 점은 도형 아닌데 삼각형만 도형인데 이런 무식한 발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형은 점도 되고요, 선도 되고, 면도 되고, 채도 된다. 그래서 점, 선, 면, 채 4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막 아이씨 점이 어떻게 도형이냐 이런 무식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점, 선, 면, 채는 도형의 이제 기본 구성 요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 요소입니다. 점선 면까지가 일단 교과 과정에 나오는 기본 요소입니다. 점선 면 알겠죠? 여기까지 점선 면. 채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만 있으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제가 할 얘기는 도형의 종류가 있는데 잠시만요. 도형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도형의 종류라는 거는 어떤 도형이 있냐 이건데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도형의 종류는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얘기하게 됩니다. 평면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도형이 있냐면 평면 도형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평면 도형은 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들이겠죠. 이것들이 이제 평면 도형이 되겠고, 두 번째는 입체 도형이 되겠습니다. 입체 도형은 평면을 뚫고 지나간 도형들이죠. 평면에 있지 한 평면으로 구성되지 않는 도형들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알파라는 도형이 있다라고, 알파라는 평면이 있다라고 봅시다. 그냥 알파라는 기호예요. 그냥 이런 평면이 있다라고 봅시다. 이런 평면이 있을 때 이런 삼각형도 그려질 수 있고요. 됐습니까? 이런 동그라미도 이제 그려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사각형도 그려질 수 있죠. 그래서 한 평면상에 그릴 수 있는 이런 도형들을 우리가 이제 평면 도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평면이 있는데 자, 한 평면 안에서 이제 그려지지 않는 도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만 이렇게 그리면 좀 헷갈리니까 자, 어떻게 이제 그리냐면 요런 도형이 있다라고 칩시다. 요런 도형이 있다라고 치는데 자, 요 곡선, 요 평면 밖에 한 점에서 요렇게 선을 내렸습니다. 요렇게 선을 내려서 요런 사각뿔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사각뿔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런 사각뿔을 만들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한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도형들을 우리가 이제 모두 다 입체 도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체 도형은 이런 도형도 있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기둥, 그죠? 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있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게 뭐냐면은 교성과 교점입니다. 뭐라고요? 교성과 교점입니다. 자, 교성과 교점인데 그 교자가 동시에 동정하죠. 이 교자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 적으시면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난다, 만날 교자다 이렇게 한자로 쓰는 건데 한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죠. 그래서 교성과 교점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교점부터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교점이 조금 더 쉬우니까. 또 교점도 점인데 점이긴 하는데 그냥 있는 점이 아니고 단독으로 있는 점이 아니고 이런 선하고 선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선과 선이 만났죠. 그럼 선과 선이 만날 때 요 특이하게 요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요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났을 때 만나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교점이라고 그럽니다. 교점.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뭐 어떤 얘기냐면 평면이 하나 있어요. 평면. 이런 평면이 하나 있는데 평면과 한 직선이 이렇게 딱 지나가다가 만났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만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하나의 교점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선과 선이 만나도 점이 하나 생기고요. 면과 선이 하나 만나도 점이 생긴다. 그런데
얘네들은 명과 선이 만나서 생기고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선이 있는데, 자, 교선은 마찬가지로 얘도 만나서 생기는 건데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평면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런 평면이 하나 있는데,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아이고 너무 그렇다. 요런 평면이 또 하나 만난다라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면이 하나 만나서 생긴다라고 봅시다. 그림 그리기가 좀 쉽진 않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면 두 개가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다라고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만났다라고 봤을 때, 자, 그럼 요 가운데에 뭐가 생기겠어요? 면과 면이 만났으니까 뭐 하나의 줄이 생기겠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교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면과 면이 만났을 때 생기는 이런 선들을 우리가 이제 교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면과 면이 만나도 되는데 이렇게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볼까요? 이런 도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심심하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그림 별로 안 예쁜데 이런 직육면체가 있다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평면이 얘랑 이제 만나게 되겠죠. 이 평면이 이렇게 이제 얘랑 만나게 된다라고 봅시다. 이 평면 하나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이렇게 이제 만나는 뭐가 생길까요? 선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다? 교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선은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인데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실상 또 우리가 제일 많이 문제에서 볼 때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육각형이 있는데 정육면체가 있는데 그냥 육면체라고 그럽시다. 육면체가 있는데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모서리도 됩니다. 왜? 요 위의 면을 A라 그러고요. 앞에 있는 면을 B라 그랬을 때 요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선이 하나 있죠. 바로 여기죠. 그럼 이런 것들도 뭐다? 하나의 교선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역시도 이제 교선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알아두세요. 도형의 입체도형의 모서리는 뭐다? 교선의 개념이구나. 이렇게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교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면과 면이 이렇게 만나 주셔야 됩니다. 면과 면이 이렇게 만날 때 이렇게 교선이 생기는 거고요. 교점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만나요? 선과 선이 만날 때 생겨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선과 선과 면이 만났을 때도 당연히 뭐가 생긴다? 교점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도형의 종류, 그 다음에 교선과 교점,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한 그 구성 요소, 점, 선, 면, 체 이렇게 이제 얘기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금 확대해서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 보시면 개념 확인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얘가 이제 평면도형인지 입체도형인지 말하래요. 그럼 당연히 입체도형이죠. 면의 개수는 6개가 있겠죠. 옆에 4개겠죠. 옆에 4개. 하나, 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옆에 4개고 위아래로 2개씩이니까 면의 개수는 6개. 그럼 교점은 뭐냐면은 선과 선이 만나요. 그럼 이런 것들을 꼭지점들을 우리가 이제 교점이라 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점이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총 몇 개가 있다. 8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선의 개수는 모서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있고 밑에도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옆에도 4개가 있죠. 그럼 총 몇 개다? 12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잘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여기 아닌데? 맞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이제 보시면 이제 직선의 결정이라고 있고 반직선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노트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직선의 결정이 있는데, 자, 직선은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직선이 있다 그러면 구부러지지 않고, 곡선처럼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나가는 선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이런 직선들을 하나로 결정되려면 한 점 갖고는 안 돼요. 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진장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점이 하나 보이시죠? 근데 여기 이제 이 한 점이 있고 여기도 이제 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점, 이렇게 한 점.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은 유일무이하게 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려 그러면은 반드시 두 점입니다. 두 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은 이렇게 적으세요. 서로 다른 두 점은 직선 하나를 결정한다. 직선 하나를 결정한다. 직선 하나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거는 이게 가장 기초적인 얘기죠. 서로 다른 두 점은 직선 하나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은 이렇게 휘어지지 않습니다. 가다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휘어지는 선들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선의 결정은 서로 다른 두 점은 직선 하나를 결정한다. 반드시 외우세요. 직선의 결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보면 만약에 원이 그럼 하나로 결정되려면 몇 개가 돼야 될까요? 3개입니다. 이건 한번 생각해보세요. 원이 하나로 결정되려면 3개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이런 내용도 있다 이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직선과 반직선 선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직선과 반직선. 그 다음에 선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별하시냐 마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 직선, 반직선, 선분은요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직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한없이 뻗어 나가는 선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점이 있으면, A, B 두 점이 있으면은 이 선이 이 두 점을 지나면서 한없이 양 끝으로 A의 왼쪽으로, B의 오른쪽으로 한없이 뻗어 나가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직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직선 같은 경우는 표시를 양 끝으로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이게 직선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반직선은 뭐냐면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데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쫙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반직선이라 그러고요. 얘를 반직선이라 나타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낸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야 반직선 BA랑 J랑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출발은 이제 B고요. 그 다음에 요 B를 통해서 이렇게 쭉 뻗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 선과 이 검은색 선은 서로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다 적으시고요. 출발 위치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출발 위치. 알겠죠? 출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선분입니다. 선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양 끝으로 뻗어 나가는데, 선분 같은 경우에는 직선은 이렇게 뻗어 나가는데, 선분은 이렇게 양 끝이 이제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선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선분 같은 경우에는 A, B나 또는 BA나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뭐 한쪽 방향으로 뻗어 나간다든지 뭐 이쪽 방향으로 뻗어 나간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 선에 대한 얘기가 그냥 A, B나 BA나 어차피 자리를 바꾸더라도 요거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분을 이렇게 자리를 바꾸더라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직선과 다르게 얘는 출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은, 하나의 얘기 좀 더 드릴게요. 요거는 좀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반직선도 같을 경우가 있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요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반직선 A가 있고요. 반직선 AB가 있습니다. AB가 있습니다. 그럼 반직선 AB나 반직선 AC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좀 잘 보세요. 출발 위치가 같죠. 그 다음에 C 쪽으로 쭉 뻗어 나가겠죠. 그러니까 A, B, C는 지금 일직선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A, C가 일직선으로 쫙 뻗어 나가고 A가 B를 향해서 쫙 뻗어 나가는 이런 반직선들은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겁니다. 왜?
어차피 한쪽 방향으로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BC가 뭐 할 때 일직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 일직선상에 위치한답니다. 상의 위치. 아시겠죠? 일직선상에 위치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직선의 결정과 그 직선, 반직선, 선문 요 세 가지에 대해 알아봤고요.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을 이제 기호로 이제 나타내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제 점선은 뭐냐면은 아유 이제 여기 선 없어 여기 선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선분이죠. 선분 PQ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반직선이니까 선분보다 P에서 시작해서 Q로 쭉 뻗어나가니까 선분 PQ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화살표를 이쪽으로 끊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작이 얼마 Q고요. 시작이 Q고 P 쪽으로 가니까 QP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표현이 잘못된 거고요. 이런 얘기는 이제 대부분 좀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의 약속이죠. 이렇게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 이런 것들은 약속이기 때문에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양쪽으로 뻗어 나가니까 뭐다 직선 PQ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내려갑니다. 자, 4점인데 ABC가 있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AB 볼게요. AB는 이쪽 방향으로 무진장 뻗어 나가는 거죠. AB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AB나 BC나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같은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다라고 보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이게 한 직선이 있는 점 가지고 만약에 직선을 잡는다 그러면 어차피 양 끝으로 이제 쭉 뻗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맞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AB랑 이제 CD가 있는데 요거도 이제 한쪽 방향 쭉쭉 뻗어 나가니까 양쪽 방향으로 그때도 얘도 똑같습니다. 왜? 얘가 일직선 위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 4점 A, B, CD가 어디?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일직선 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일직선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뭐하는 얘기다? 가능한 얘기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AC하고 CA는 당연히 틀리겠죠. 아니, 보나 안 보나 뭐 출발 위치가 반직선이 다른데 같겠어요. 다르죠. 그러니까 AC는 이렇게 가는 거고 CA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 이겁니다. 이거는. 이런 것들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출발 위치를 좀 잘 아시는 게 제일 좋겠죠. 출발 위치. 그죠? 출발 위치.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제 2번 갑니다. 자, 직선 L 위에 세 점이 있는데 그럼 다음 보기에서 같은 것들끼리 짝을 지어버려요. 같은 것들끼리. 그럼 얘는 이제 일단 기호부터 봅시다. 직선, 그 다음에 여기도 직선이죠. 그러면 이 세 점, 일직선상에 있는 직선들은 싹 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쭉쭉 뻗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 거는, 직선이 같은 거는 뭐가 있냐면은, 당연히 뭐겠어요. 직선 AB도 있고, 그 다음에 직선 뭐도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BC도 있죠. 직선 BC. BC. 그 다음에 여기 직선 AC도 있겠죠. 직선 AC. 그래서 얘네 세 개가 모두 다 뭐하다?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분이 있죠. AC가 있으니까 CA랑 같겠죠. 왜냐하면 뒤집어도 선분으로 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선분이 있습니다. 선분은 뒤집어도 같기 때문에 AC나 CA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직선인데 C가 있습니다. C. 그럼 CA랑 같은 거는 출발점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CB랑 CA는 같겠죠. 왜냐면 CB랑 CA는 이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왜? 어차피 한없이 뻗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착지는 없는 상황이에요. 도착지는. 그래서 여기는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좋겠습니다. 반직선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같다. 반직선 CA랑 뭐랑 같다? CB랑 같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C랑 같은 거는 없습니다. 반직선이 없습니다. BC랑 같은 거는 여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직선이. 그래서 답은 요 세 가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유제 3번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 A, B, C가 있습니다. 한 직선이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중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그럼 두 점을 이으면 하나, 둘, 셋. 몇 개 나오죠? 세 개밖에 안 나오죠. 세 개. 그래서 직선의 개수는 총 3개다. 개수니까 그냥 3개가 정답이겠죠. 뭐 더 이상 그을 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가도 또 보게 되는 내용들인데 기본적인 얘기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필기를 좀 하시고요. 거리란 내용이 있습니다. 거리. 그럼 거리라고 하는데 딴 게 아니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예요. 그러면 A에서 B로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A와 B를 잇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하게 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거리라 그러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A와 B의 거리는 항상 두 점 사이 거리는 일직선상의 거리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다시 거리라는 거는 뭐다? 일직선상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책에는 가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짧은 선인 선분 AB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은 길이라는 거죠. A와 B를 가는데 가장 짧은 거리. 그래서 거리라는 거는 일단 직선을 연결하는데 일단 이렇게 이렇게 적으십시오. 가장 점과 점입니다. 가장 짧은 거리. 짧은 길이를 합시다. 가장 짧은 길이를 우리가 이제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일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항상 이렇게 적읍시다. 길이는 그 값이 항상 뭐이다? 항상 양수이다. 항상 양수이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약속하기로도 이제 음의 개념은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뭐 예를 들겠습니다. 막 수원에서 뭐 어디 뭐 거제도까지 간다. 그럼 이런 거리들을 얘기할 때는 음의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라는 거는 위치에게는 가난 개념은 이제 나올 수는 있는데, 거리는 항상 양수다. 왜? 길이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거리도 항상 양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여기다가 이제 적으시고, 중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점. 중이라는 거는 가운데 중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딴 게 아니고 A와 B가 있을 때, 이렇게 A와 B가 있을 때 여기를 딱 반토막을 내는 거예요. 반토막.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반토막 내는 지점을 C라 그러면 요 AC와 BC의 거리가 같을 때 요 지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중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책에는 M이라고 나와 있기도 하는데, 중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AC와 BC의 거리가 이렇게 같을 때 점 C는 선분 BC의 뭐다? 선분 BC의 중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중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있죠. 그럼 거기는 AC의 길이에 잘못했다. 여기에 2분의 1 한 게 뭐랑 같냐면은 AC의 거리랑도 같겠죠. AC 또는 뭐랑 같을까요? CB 또는 BC의 거리랑도 같겠죠. 그래서 중점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겠다. 그러면 만약에 중점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문제 보면서 합시다. 요거는 문제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개념 확인입니다. 두 점 AB 사이의 거리는 얼마다? 그냥 이렇게 쭉 직선으로 연결했으니까 4cm다. 그래서 거리 얘기할 땐 직선으로 이제 생각하시고요. BC 사이의 거리는 쭉이니까 6cm다. 뭐 간단하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이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점 C는 AD 중점입니다. 그러면 C라는 거는 AD 중점이니까 요만큼의 거리가 뭐하다?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거 보면은 AC랑 이 CD가 같다라 되어 있는데, AC의 거리는 AB의 거리, AB. 근데 이제 B라는 것도 이제 AC의 중점이죠. 그래서 요때는 또 요렇게 이제 AB랑 AC랑 거리가 같기 때문에
AB 거리의 몇 배? 2배가 AC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AD 거리는요, AB 거리가 하나, 둘,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중점이 있다 그러면 어차피 AC의 거리나 CD의 거리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중점이 있다 그러면 여기 1이라 그러겠습니다. 그럼 요 거리나 요 거리나 이제 같게 되겠죠. 그러면 AB가 몇 개? 4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D 거리는 AB가 4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겠죠. 자, AD의 거리가 전체 20일 때 AC 절반이니까 5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봅니다. AB랑 BC랑 갖다 대 있어요. AB랑 BC. 그럼 이렇게 이제 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같다라고 표현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BC랑 CD가 같다는 겁니다. 그 BC랑 CD가 같죠. 그럼 이렇게도 이제 같겠다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중점 위치보다는 3등분점이 위치겠죠. 자, 그러면 M은 선분 AB 중점이니까 색깔을 바꿔서 요렇게 이제 거리가 같다. 요렇게 거리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죠.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AB의 거리는 AM이 어디죠? AM의 거리의 2배다. 맞죠? 왜냐면 AM이 2개가 있어야 AB가 되니까 이거 맞습니다. 자, AD 거리가 있는데 AD는 AB가 3개 있어야 된다. 맞죠? 이거 3개 있어야 되니까 맞고. 그 다음에 BC는 BC입니다. AD 전체의 3분의 1이다. 맞죠? 3개 중에 하나니까 맞고. AC의 거리는 AM의 3배다. 맞을까요? 잠깐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중점을 이렇게 놔두면 여기를 뭐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중점이라 그러면 AC라는 거는 AM이 총 4개가 있어야 됩니다. 4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틀리다 이렇게 되겠죠. 4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BD는 요 전체 길이입니다. BD는 AD의 3분의 2다. 여기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AD 전체 길이가 있잖아요. 요거 전체 3개 중에 BD는 2개만큼 먹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하나, 둘, 3개인데 3개 중에 AD 거리 중에 3개 중에 BD라는 거는 2개만큼 차지하고 있다. BD의 거리는 2개만큼 차지하고 있자.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전체입니다. 전체의 수분의 걔가 BD가 차지한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3개 중에 얼마? 2개만큼 위치한다. 이렇게 이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제